(1억을) 모은 지 한 2년 만에 (2억을)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본다면은 (1억을) 모으는 기간이 2배로 빨라진 거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1억을) 모으는 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 그런 뭐 비결이나 있을까요? 그런 게? 사실 큰 비결은 없어요. 제가 4년간 1억을 모았을 때는 필사적으로 절약하는 것을 택했다면 2년간 1억을 모았을 땐 저축은 우선 기본으로 하면서 더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뭐 우선은 이직을 하면서 제 몸값을 올렸었고요. 네. 그리고 절약이나 가계부 같은 거는 제가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강의를 하거나 방송에 나가면서 추가 소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했었어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빠져서 네네. 고정적인 아르바이트는 못하기 때문에 뭐 당근마켓 같은 거 보면 뭐 목요일날 하루만 출근해 주시는 알바 구합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카카오 피커 같은 거, 혹시 카카오 피커 뭔지 아시나요? 몰라요. 네. 그게 그 올리브영 같은데 네. 사람들이 그걸 주문을 하면 네. 저 같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 매장에 가서 직접 그 물건을 가지고 온 다음에 그 사람 배송지에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배달이네요?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고정적으로 안 하고 그냥 제가 남는 시간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알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 거 하면은 뭐 한 건에 얼마 정도 받아요? 이게 한 2,000원? 2,000원 정도? 네, 그 정도 받을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배달 음식 그 비용이랑 비슷하네요, 단가랑. 그거보다 조금 낮긴 한데 조금 낫다. 네, 그래도 쏠쏠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앱테크를 하면서 지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앱테크가 엄청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식비 같은 거, 그리고 화장품비 이런 거를 아끼기 위해서 앱테크를 열심히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돈을 아끼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앱테크를 통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방법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포인트를 모아서 현금화를 한다던가, 이게 뭐 한 달에 뭐 10,000원, 20,000원 이 정도가 아니고 많게는 20, 30만 원대도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자산 축적에 노력을 했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고 좀 바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정기적으로 할 수 없으니 방금 말씀하신 그 중간중간에 스파성으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잘 찾아서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궁금한 것은 만약에 약간 정기적으로 했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주로 주말을 활용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까지 했었냐면 그 평일에 회사 퇴근하면 6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평일에? 네, 빨리 이제 그 다른 알바처에 가서 한 6시 30분쯤에 도착을 해서 그때 6시 30분에서 길게는 새벽 3시까지? 새벽 3시까지요? 네, 그렇게도 알바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몸이 나만하지 않지 않아요? 그때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몇 달 하다가 이제 그거는 너무 힘들어서 본업에 지장이 생길 정도여서 중단을 했었고, 이제 그거 말고는 이거는 처음 들어보셨을 알바 같은데 햄스터 쇼핑몰 같은 데 보면 사은품 간식을 주거든요. 이제 그것도 다 제가 포장을 해서 납품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개당 하나 뭐 지퍼백에 간식 넣고 스티커 붙여서 주면 이 개당 뭐 하나에 10원에서 20원 정도 벌 수 있던 알바도 해봤어요. 집에서 퇴근하고 이제 계속해서 하면 되니까. 그런 거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찾아보면 많이 있는 편인가요? 사실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편의점 알바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은 공고 같은 데 보면 바로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 시간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편의점 알바 그거를 그 가게 사장님이 올려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건 잘 찾아야 돼요. 네. 주말에는 따로 안 하신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저 주말에도 했었었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한 그 6시 30분부터 새벽 몇 시까지 했던 그 알바를 주말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돈을 쓸 기회가 없었네요, 거의. 맞아요. 계속해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일 끝나고 와서 좀 쉬고 자고, 그죠? 다음날 또 출근하고. 정말 이게 1억 모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정말 뭐 이렇게 할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포기할 건 포기하고 또 내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은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책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짠테크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서 영수증도 돈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영수증으로 돈을 모으는 건 이건 무슨 방법이에요? 이게 영수증 재테크라고 하는 건데 뭐 사실 지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영수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버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차곡차곡 다 모아왔어요. 심지어 제 게 아니더라도 내 부모님 것도 다 모아왔거든요.
제가 이렇게 모은 이유는 이거를 사진으로 찍고 어플에 올리기만 해도 수석에 포인트가 들어와요. 뭐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원, 130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아, 그게 약간 영수증만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아요. 아, 그런 그래요? 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벌 수 있는데 방법도 사실 이게 끝이에요.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사진을 찍고 어플에 올리고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럼 돈이 들어와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만든 회사는 뭘로 돈 벌지? 갑자기 궁금하네. 궁금합니다. 저도 옛날에 생활의 달인 나왔을 때 네. 영수증 에피크가 있다 이러면서 소개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네이버 마이 플레이스 그것을 활용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방송이 좀 타니까 그 다음엔 정책이 좀 바뀌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사진 하나만 올려도 50원, 100원 이런 식으로 적금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뭐 일주일에 뭐 5개 이상 뭐 어디를 가야지만 뭐 한 100 얼마 정도를 이렇게 모이게 해준다. 이렇게 네. 좀 하향된 거죠. 하향이 돼가지고 그 영수증 짠테크가 인기가 좀 없어졌는데 이게 네이버 마이 플레이스 말고 어플로 찾아보면 진짜 적립을 많이 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영수증은 그냥 종이나 쓰레기 정도에 불과한데 이거 하나로 뭐 50원, 100원 이렇게 버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활용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영상에서 일주일 무지출 챌린지 경험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아, 무지출 챌린지요? 네. 저는 그 무지출 챌린지는 이제 하루에 돈을 아예 안 쓰는 거거든요. 아예 그러니까, 0원? 네.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선은 음식 같은 거는 회사에서 점심 사 먹지 않고 무조건 도시락 싸오고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 냉파하기 이걸로 해결을 했었고요. 그리고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출퇴근 비용은 아끼기 어렵잖아요. 저도 이거는 포함은 시키진 않았고 대신에 뭐 약속이 있거나 다른 데를 가야 될 때는 굳이 버스를 타지 않고 최대한 걸어갔어요. 뭐 그게 뭐 1시간이 됐건 2시간이 됐건 그냥 좀 더 일찍 나와서 산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녀서 교통비도 아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사실 뭐 밖에 나가게 되면 그냥 생각 없이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무지출 챌린지를 하게 되면 이런 물건들을 사지 않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사고 싶을 때도 아 맞다 나 지금 무지출 챌린지 하고 있었지 이러면서 안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절약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출이 거의 200~300만 원대를 쓰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제가 절약하고 무지출 챌린지 하는 모습을 보고 한 달 동안 따라해 보셨대요. 그랬더니 지금 진짜 적게는 200만 원 정도 쓰시고 많게는 300만 원 쓰시는 분이 그 달 한 달에 20만 원 쓰셨대요. 그래서 모든 약속 다 줄이고 밥 같은 것도 회사에서 30개 나오기 때문에 그냥 회사 밥 먹고 그리고 뭐 안 나가니까 사실 교통비도 들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20만 원. 20만 원도 왜 쓰셨냐고 물어보니까 아파트 관리비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필수로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무지출 챌린지가 이렇게 좀 소비 충동을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사실은 뭐 이걸 의식해서 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의식하지 않아도 한 달 30일 중에 못해도 21일 정도는 무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것도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은 무지출 챌린지 해야 되니까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뭔가 챌린지라는 게 들어가니까 확실히 뭔가 목표도 생기고 또 달성하면은 그런 또 기쁨도 있고 뭔가 내 자존감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맞물리니까 확실히 좀 도움이 되긴 하네요. 맞아요. 사실 무지출 챌린지는 남들이 뭐 시켜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달성하면 기쁘고 달성하지 못하면 아, 왜 이걸 썼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뭐 하루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1억을 모으셨을 때 30살까지 자산 한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다라고 하신 영상을 봤는데 네. 그렇다면은 이 10억까지 가는 뭐 로드맵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 맞아요. 제가 처음에는 방송에서 30살 안에 10억 모으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좀 무모한 목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꿈은 크게 가지면 좋다라는 말은 하지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살 안에 10억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변경했어요. 네. 그래서 30살 안에 4억 달성으로 목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26살이니까 남은 기간이 4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4년간 2억을 더 모아야 하는 건데 제가 그간 해왔던 것처럼 수익은 늘리되 지출은 지금처럼 유지를 하면서 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제가 당첨된 청약 아파트가 완공되는 날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아파트로 월세라는 추가 소득을 불러일으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라면 예상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 청약을 통한 또 아파트 취득을 통한 월세 수익 이런 것들이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네요. 방금도 말씀하셨다시피 20대 초반에 그 청약에도 당첨되셨는데 지금도 이 청약 통장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11월부터 청약 통장의 시스템이 변경이 되잖아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24년에 생각보다 많은 정책들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금리 같은 것도 3%대까지 올랐고 청년주택 드림 통장도 생겼고 그리고 미성년자 납입 기간도 5년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 11월부터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납입 금액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25만 원을 굳이 다 채울 건지는 개개인에 맞게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공공청약을 노리시는 분이라면 통장의 금액을 최대한 많이 채워야 하니까 월 25만 원을 유지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 같고 그리고 소득이 높으신 분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달에 25만 원을 꽉 채워가지고 넣으면 연에 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납입 금액의 40%를 소득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럼 연 120%를 공제를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소득 공제용으로 납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5년만 유지를 하고 해지를 해도 이 소득 공제한 금액을 뱉어내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25만 원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공공청약을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인기 지역은 제 주변 지인분들만 봐도 청약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있어도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굳이 공공청약을 하실 분들이 아니라면 어차피 민간이나 특권 같은 것도 있으니까 25만 원을 굳이 채워야 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1순위 요건이 납입기간 2년에 횟수 24회거든요. 그리고 지역별 예치금을 보면 서울 85 이하로는 300만 원만 채우면 돼요. 어차피 납입 횟수도 채워야 되니까 그냥 10만 원으로 유지를 하되 2년 6개월만 넣으면 그 기간이나 횟수나 모든 걸 다 채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만 원으로 유지를 하는 게 청년분들도 부담 없이 청약 통장을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약 당첨 후에 새로 통장을 개설을 했는데 굳이 뭐 많은 금액을 넣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월 10만 원씩 2년 6개월간 유지를 해서 300만 원 딱 채우고 납입을 중지한 상태입니다.